1980년 5월 19일 광주, 탱크와 장갑차가 시내를 점령했고 공수부대가 투입됐습니다. 무자비한 과잉 진압에 분노한 시민들의 시위가 계속되던 그날 오후, 계엄군이 처음으로 총을 쐈습니다. 그때 총탄을 맞고 쓰러진 건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던 김영찬 씨였습니다. 괜찮아, 빨리 와라, 무섭다고 해서 알았다고 뛰어가는데 다시 한번 총소리가 따다닥 나더라고요. 이렇게 뒤돌아보는데 아스팔트에서 불이 탁 튀는 걸 봤어요. 그 순간 갑자기 하체 힘이 쭉 빠집니다. 총탄은 손목과 하복부를 관통했습니다. 교복을 입은 김 씨에게 총을 쏜 건 장갑차에 타고 있던 11공수여단 소속 차정환 대위. 그는 닷새 뒤인 5월 24일 광주에 투입된 군인들 간의 5인 사격으로 사망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차 대위에게 화랑 무공훈장을 수여했는데 공격도서엔 5인 사격 사망이 아닌 사태 진압을 선두에서 지휘하던 중 불의의 형편에 맞고 순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영찬 씨에게 총을 쐈던 그는 현재 국립서울현충원에 묻혀 있습니다. 힘들게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묘지에 국립묘지 못 묻히고 그냥 어디 아무 데나 버리고 막 그랬었는데 국립묘지에 묻혔다고 소리 들을 때는 천불 나지만 어쩌겠어요. 1979년 12월 12일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과 그 일당이 권력을 장악하게 된 12.12 군사반란. 반란군에 협조하지 않은 결과 그는 보안사에 끌려가 고초를 겪어야 했고 이등병으로 감금되는 수모를 당한 뒤 강제 예편당했습니다. 반란군에게 체포되는 아들을 보면서 그의 부친은 화병으로 숨졌고 서울대 자연대에 수석으로 입학했던 아들은 실종된 뒤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됐습니다. 지난 2010년 사망 뒤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장태환 장군. 그런데 바로 옆자리에 묻힌 인물은 정도영 전 보안사 보안처장입니다. 정도영은 장태환 장군 등 반란군을 진압하려던 세력의 통화를 도청해 전두환 측에 전달했던 즉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한 핵심 인물입니다. 장태환 장군은 생전에 반란군들과 함께 장군 묘역에 묻히고 싶지 않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어서도 피하고 싶었던 상황은 결국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반란군을 진압하려 했던 참 군인이 그 반란군의 바로 옆에 묻히는 기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사망 일자가 비슷하기 때문에 바로 옆에 들어가신 거죠. 그것이 또 다른 이제 비극을 낳고 있는 거죠. 이성순 씨와 이지은 씨에게 총격을 가한 계엄군은 광주 외곽 봉쇄, 국군 광주병원 확보작전에 투입된 육군 24단이었습니다. 당시 육군 24단장은 박준병 소장, 육사 12기 전두환과 노태우의 한기수 후배로 12.12 군사반란 당시 30병비단에 모인 반란군 수뇌부 중 한 명이었습니다. 박준병은 당시 국방부에 제출한 광주 충정 상보 문건에서 3명을 사살했다고 적었습니다. 5.18 이후 보안사령관을 맡았고 운동권 학생들을 입대시켜 동료들의 학생운동 정보를 캐도록 한 이른바 녹화사업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휴가를 내보내서 자기가 다니던 학교에 가서 동향을 파악해오도록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것이 군의 전적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과정에서 스스로 내가 하겠다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이후에도 대장 진급 3선 국회의원을 지내며 승승장구했고 사망 뒤 지금까지 국립대전현충원 장군묘역에 묻혀있습니다. 80년 5월 광주 민주화운동을 진압한 뒤 지휘관들을 치하하며 웃고 있는 군인 소준열 소장입니다. 박준병 24단장의 상관이었습니다. 소준열은 신군부의 강경 진압 명령을 받고도 진압에 소극적이었던 전라남북도 계엄분 소장 윤웅정 중장이 해임된 뒤 그 자리에 임명됐습니다. 그 이후 유혈 진압이 본격화됐습니다. 광주 시민들 똘마니니 폭도니 하면서 껄껄거리면서 웃으면서 증언하는 테이프가 다 제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증인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설명을 하면 얼마나 해볼 수 있겠습니다. 소준열은 5.18 이후 전두환으로부터 충무 무공훈장을 받았고 사후에 대전현충원에 묻혔습니다. 이들 외에도 광주 유혈 진압 승인 책임이 있는 제2군사령관 진종채, 역시 광주 무력 진압 책임 라인에 있던 장성, 홍성률, 김기석, 최혜섭도 모두 국립현충원에 안장돼 있습니다. 특히 박준병과 소준열, 정도영 등은 모두 12.12 반란 가담 또는 5.18 유혈 진압 사실이 인정돼 서훈이 취소됐지만 이들의 유해는 여전히 국립현충원에 묻혀 있습니다. 유혈 진압 작전을 수행한 최용 당시 11공수여단장은 서훈이 취소된 이후 6년이 지나 사망했지만 현충원에 안장됐고 권승만 7공수여단 33대대장도 서훈 취소 1년 뒤 현충원 장군묘역에 묻혔습니다. 가서 제가 할 수만 있다면 파헤쳐서 나도 저들한테 청사하고 싶어. 그런 심정이 나같이 한번 겪어보고 살으라고. 12.12 군사반란 성공을 기념하며 그들이 남긴 사진. 이 사진 속 군인 34명 가운데 최소 13명이 지금도 국립현충원에 안장돼 있습니다. 반란군이라든지 내란을 일으킨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용무를 모시고 있는 거죠. 이 현충원의 그 모순을 바로 잡는 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또 다시 올바로 잡는 게 아닌가. 이 고문 수사를 했던 가해자 장송록. 당시 중앙정보부 대공수사단장으로 중동에서 고문을 받다 숨진 고 최룡길 교수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현재 국립대전현충원에 묻혀 있습니다. 1986년 제1동포 김순일 씨를 간첩으로 만든 사건 역시 재심 끝에 혹독한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받았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고문 수사를 다행한 보안사 수사관 김효수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보국훈장 광복장을 받았고 사후에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이들 외에도 차풍길 간첩 조작 사건 수사관 김성규, 여덕현 간첩 조작 사건 수사관 최동진도 모두 국립묘지인 호국원에 묻혔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비롯한 사부 요인,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의 취임 첫 행보는 거의 예외 없이 국립현충원 참배입니다. 그만큼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집약된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심사할 때 역사적 평가를 포함시키고 심사를 통해 안장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일. 국립묘지에 영련한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